안녕하세요. 한문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족저근막염 통증 완화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 말 그대로 염증성 질환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소고화된 기름진 동물성 식품을 피해야 되고, 특히 발바닥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 감소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족저근막염 통증 완화를 위한 마사지 방법과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말 그대로 염증성 질환입니다. 주로 평바른 사람에게 많고 직업상으로는 오래 서 있는 사람 군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발바닥에 미치는 하중이 많을수록 또 그 시간이 길수록 족저근막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발바닥에 있는 근막 부분이 충분히 스트레칭 안 되고 늘어질 경우에 족저근막 부분에, 특히 뒤꿈치 부분에 염증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 염증 질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 족저근막 염증을 완화하기 위한 발바닥 마사지 포인트는 엄지발가락을 꺾었을 때 이 발가락 부분 말고 첫 번째 나타나는 이 한마디 뼈, 여기에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뼈마디가 있고 한마디 뼈가 있고 이게 공손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5분에 걸쳐 충분히 마사지 해주세요. 족저근막은 이 부분에 염증이 있지만 이 공손 주위를 마사지 해주면 발바닥 이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한마디 뼈를 충분히 마사지 해주시고, 또 안쪽 복숭아뼈에 조회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복숭아뼈 바로 밑단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는 조금 밑에 이 부분에 이 만져보면 어떤 인대 같은 것이 지나다니는 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좀 아프지만 강하게 몇 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염증이 있는 발바닥 부분에 족저근막염이 오면 주로 뒤꿈치에 이 포인트에서부터 통증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가장 통증이 심한 부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세게 누르지 말고 엄지를 펴서 눌러주세요. 이 통증 부위 말고 그 윗부분을 충분히 눌러주세요. 엄지를 피면은 강하게 찍듯이 누르는 그런 마사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무릎을 구부렸을 때 앞에 있는 이 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뼈가 경골이라고 하는 굵은 뼈입니다. 이 뼈가 옆으로 꺾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음lum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강하게 마사지 해주시고. 그리고 이 경골 바깥쪽에 존재하는 이 큰 근육, 이 전경골근인데 이 부분을 충분히 마사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족저근막염을 완화하기 위해서 발바닥을 강하게 스트레칭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굳어 있으면 발바닥을 스트레칭 하는데 아주 장애가 됩니다. 혼자 누르기 어려운 부분이니 이런 야구공이나 아니면 골프공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정경골근 부분에 대고 꾹꾹 눌러주세요. 골프공.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아주 지압하기 용이합니다. 꾹꾹 누르세요. 이 전경골근은 아주 단단한 근육이어서 스스로 마사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편하게 마사지 할 수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충분히 풀어주세요. 아킬레스 건연과 마찬가지로 족저근막염을
스트레칭하고 충분히 이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기량이 되는 근육이 이 정경골근입니다. 골프공이 아프다 생각되신 분은 야구공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체중을 이용해서 충분히 눌러주세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무릎 슬개골을 중심으로 이 경골에서부터 상전 장구골까지 이어지는 큰 이렇게 돌아가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봉근근이라고. 이 근육 부위를 다 마사지 해주세요. 발바닥을 족저근막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무릎을 충분히 펴줘야 되는데 이 봉근근을 충분히 마사지 해주시면 무릎을 충분히 피면서 발바닥을 스트레칭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경골에서부터 돌아나오면서 슬개골을 주위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봉근근 부위까지 마사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족저근막염 통증 완화를 위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족저근막염 염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 동작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족저근막이 있는 발을 앞으로 뻗고 숙여서 이 엄지 두덩이 이 부분으로 발가락 전체를, 발이 아니라 발가락 부분을 꺾듯이 눌러서 상체에 충분히 당겨줍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무릎을 구부리면 안 됩니다. 충분히 펴서 발가락 부위를 당겨주세요. 자, 이러고 20씩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이렇게 3세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발가락 부분을 당기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안 잡히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수건을 이용해서, 물론 발가락을 당기는 게 효과가 좋지만 손이 안 닿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약간 발 밑부분, 발가락 밑부분이라 하더라도 수건으로 감싸서 무릎을 충분히 펴주시고 똑같이 당겨주세요. 숙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발을 당기는 게 목적입니다. 똑같이 20 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 더, 족저근막에 있는 발을 당겨주는데 수건도 없고 손도 안 닿는다. 이런 분들은 반대발 이용하시면 됩니다. 족저근막에 있는 발을 펴주시고 반대발을 눕혀서 이 발가락 있는 데다가 발 안쪽을 대주시고, 자, 이 발은 밀어주고 반대발로 당겨줍니다. 무릎을, 맨발을 충분히 펴면서 바른 발 무릎 펴주시고, 자, 똑같이 20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손으로 당겨주시거나 수건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내 발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 중에 본인에게 맞는 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20 세고 3세트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하는 족저근막 스트레칭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이 있는 발을 뒤로 하고 반대발을 앞으로 한 후에 발을 11자로 해서 족저근막이 있는 발을 뒤로 보내고 반대발을 앞으로 해서 무릎을 충분히 앞무릎을 구부려 줍니다. 힙이 안 들리게 하세요. 그리고 족저근막이 있는 발에 뒤꿈치가 이렇게 안 들려야 됩니다. 뒤꿈치를 가능하면 최대한 붙여야지 족저근막이 있는 발바닥에 충분한 스트레칭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20을 쉬어보세요. 앞에 힘드시면 의자라든지 다른 걸 잡으셔도 되고, 무릎에 손을 대셔도 되고, 또는 뭐 팔짱 끼셔도 됩니다. 이렇게 20을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서서 하는 스트레칭을 벽을 잡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염증 있는 발을 뒤로 하고 발은 11자라는 상태에서 반대발을 앞으로 하고 벽에 기대고 힙이 안 들리게 하고 충분히 힙을 내려주세요. 주의할 점은 염증이 있는 뒷발을 뒤꿈치가 안 들리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20 버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서서 하는 스트레칭도 20 세고 3세트씩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족저근막염의 원인과 통증 완화를 위한 마사지 포인트,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따라 하셔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